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우리 지식 소비 방식, 그러니까 독서 습관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문화적 지각 변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한때 서점 베스트셀러 칸을 꽉 채웠던 일명 아빠들의 책이 지금 황혼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유행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더 거대한 물결일까요? 흥미로운 최신 데이터들과 함께 지금 바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스터리를 공개할게요. 대체 누가 아빠들의 책을 죽였을까요? 여기서 아빠들의 책이란 역사나 전기, 정치, 경제처럼 무게감 있고 깊이 있는 이른바 진지한 논픽션들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날 선물 1순위였던 이 두껍고 멋진 책들이 최근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하락세를 겪고 있거든요. 과연 이 사건의 진범은 누구일지 같이 한번 추적해 보시죠. 일단 사건 현장의 데이터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마이너스 19%. 와, 숫자만 봐도 심상치 않죠? 올해 5월 9일까지 집계된 정치 및 시사 관련 종이책 판매량이 무려 19%나 뚝 떨어졌습니다. 전체 논픽션 판매량도 8% 가까이 하락했고요. 이건 그냥 요즘 사람들이 종이책을 좀 덜 읽네 수준이 아닙니다. 출판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폭락장애인 셈이죠. 그럼 첫 번째 챕터, 사건 현장, 출판계의 지각 변동으로 바로 들어가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전 사이먼 앤 슈스터의 CEO였던 조나단 카프의 이 말을 들어보시면 분위기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이건 지각 변동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업계 최고 전문가가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건 이 상황이 예전에 어른용 컬러링북이 반짝 유행했다 사라졌던 그런 가벼운 트렌드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판계의 생존 자체가 달린 실전적인 위기라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하락세인지 전설적인 전기작가 론체르노의 하드커버 판매량을 비교해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2017년에 나온 율리시스 S. 그랜트 전기는 무려 38만 부 넘게 팔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5년 똑같이 대목을 노리고 출간한 최신작 마크 트웨인 전기는 지금까지 고작 11만 9천 부 정도 팔리는데 그쳤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판매량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정말 뼈아픈 수치죠. 자, 그렇다면 38만 부에서 11만 부로 이 거대한 시장을 반토막 내버린 유력한 용의자들은 누굴까요? 두 번째 챕터, 유력한 용의자들, 스모가스보드 요인에서 우리의 미디어 식단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볼게요. 여기서 오서스 에쿼티의 CEO 매들린 맥킨토시가 아주 예리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바로 스모가스보드 요인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뷔페에 가면 이것저것 맘대로 골라 먹잖아요. 미디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미디어 식단이 등장하면서 깊이 있는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그 결과 아빠들의 책이 군림하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럼 용의자 라인업을 쫙 한번 세워볼까요? 서브스택에 DP 있는 뉴스레터, 고퀄리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정보가 쏟아지는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까지. 예전 같으면 문을 꿰을 정도로 두꺼운 벽돌책을 읽어야만 얻을 수 있었던 날카로운 분석이나 역사적 지식들을 이제는 이 엄청난 대체 미디어들이 아주 빠르고 훌륭하게 떠먹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용의자는 단연 팟캐스트입니다. 에디슨 리서치 자료를 보면 지난달에 팟캐스트를 들은 남성이 62%, 여성이 무려 54%나 됩니다. 2023년 데이터랑 비교해보면 남녀 모두 정말 엄청나게 폭증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무거운 역사책을 들고 다니는 대신 출퇴근길에 흥미진진한 지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진 않나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퍼콜린스의 조나단 버넴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사를 읽고 싶어하는 남성들은 이제 좋은 역사 팟캐스트를 틀어요. 가려운 곳을 그걸로 긁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700페이지짜리 두꺼운 전기를 사서 며칠 내내 읽어야만 해소되던 그 지적 갈증을 이제는 팟캐스트가 너무 쉽고 완벽하게 해결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출판사들이 팟캐스트를 마냥 미워할 수와는 없는 게 이게 완전 양날의 검이거든요. 사람들의 독서 시간을 빼앗아가는 주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판매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렉스 프리드먼이나 빌 마허 같은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책을 소개해주면 그날로 판매량이 폭발하는 겁니다. 이 파편화된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결정적인 용의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반스 앤 노블 CEO 제임스 돈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게 돌아가서 논픽션 독자들은 책 대신 뉴스를 읽습니다. 지난 트럼프 일기 때는 현상을 이해하려고 책을 찾았다면 지금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뉴스만 따라가기에도 너무 벅차고 피곤하다는 거죠. 두꺼운 책을 펼칠 마음의 여유조차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세 번째 챕터, 알리바이. 그럼 대체 사람들은 뭘 읽고 있는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독서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린 걸까요? 사실 사람들이 활자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지금 출판 시장에서 아주 굳건하게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한번 볼까요? 멜 로빈스나 제임스 클리어 같은 실용적인 자기계발서, 버니 엑소 같은 인플루언서들의 유명인 회고록, 그리고 꾸준히 팔리는 종교서적들. 거기에 최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로맨스와 판타지가 섞인 로맨타시 장르까지. 확실히 대중의 관심이 무겁고 거시적인 주제에서 철저히 개인적인 이야기나 도피성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확 옮겨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언론의 찬사를 받으며 기대감을 한몸에 모았던 진지한 논픽션, 런던 폴링, 출간 첫 주에 약 1만 3천 부 팔렸습니다. 논픽션 치고는 아주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로맨타시 소설 라이스 오브 더 스타일링을 보세요. 첫 주에만 10만 5천 부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체급 차이죠. 이게 바로 지금 출판계가 마주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이죠. 존 케네디 상원의원의 책 멍청함을 면하는 법처럼 정치 분야에서도 혜성처럼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책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이건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대중을 확 사로잡는 강력한 메시지나 타이밍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면 진지한 논픽션 분야라도 여전히 대박을 터뜨릴 틈새는 남아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챕터, 최종 판결, 변화에 적응하는 출판계를 보면서 이 현상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요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출판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대형 출판사들이 진지한 넌픽션 출간은 멈춘 건 아닙니다. 책은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다만 작가에게 미리 주는 돈, 즉 선인세를 살짝 낮추면서 재정적인 리스크를 줄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줄을 쥐고 훨씬 더 신중해졌다는 거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않고 지금의 줄어든 시장 규모에 맞춰 아주 철저하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어떠신가요? 확실한 건 우리의 지식 소비 방식이 미디어의 진화와 맞물려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700페이지가 넘는 그 두껍고 묵직한 벽돌 책의 시대, 정말 이대로 영원히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 정신없이 파편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다음 챕터를 준비하며 숨을 고르는 중일까요? 앞으로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미디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